1890년 의료 선교 활동을 위해 미국에서 조선으로 온 로제타 셔우드 홀. 그녀는 조선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곤 크게 안타까워했었는데요. 특히 어디 이 여자가 외간 남자와 마주하겠어?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남녀 유배를 뚜렷했던 그 시절 여성은 진료받기도 힘들었고 의료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의료인들이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조선 소녀들에게 꼭 의학 교육을 시키겠어. 그래서 그녀는 이듬해 겨울 이화학당 소녀 5명을 데리고 생리학, 양리학 수업 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로제타 선교사는요, 1928년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녀의 정말 놀라운 업적이 또 있습니다. 1894년 평양에서 한 기독교인의 딸 복녀를 만나게 된 그녀. 안타깝게도 복녀는 시각 장애인이었는데요. 장애 때문에 수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며 그래, 조선에 있는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 아우, 참 대단하다. 우와. 미국식 점자를 훈민 정음에 적합하게 개선을 한 것이죠. 세상에. 결국 1898년 시각 장애인들도 글을 배울 수 있는 점자 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업적이 많아서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네요. 지금 막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쫙 올라와요. 네. 조선인들 속에서 일할 수 있으면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한국의 소외된 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자, 뭐 그야말로 오늘은 순위를 떠나서 이분들이 한국에 쏟은 아름다운 마음, 또 그 정신을 이어받고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1위 특정 후보, 그러면 4개 기사겠죠? 그렇죠. 헤드라인들을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저부터 1위 특정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한일 합방은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만이다. 위안부는 우리가 시킨 게 아닙니다. 혈압 상승, 뒷목 잡게 하는 일본의 망언과 역사 왜곡 사건들. 일본 정부가 억지에 억지를 부릴 때 일본 정부에 항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인 요시다 고조 목사. 대박이다. 일본 사람이. 1967년부터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온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사람들이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단 말이야?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서 만세 시위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움과 속죄하는 마음을 갖던 중 직접 한국에 가서 나라도 대신 사과하자. 1981년 마침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2001년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사건,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이런 분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칼보다 강한 펜을 든 한국이 한국 땅을 찾아가는 건데 왜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보기 더 시원하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대사관, 그리고 일본의 여러 언론사에까지 일본의 잘못을 꼬집는 편지를 보낸 요시다 목사. 특히 2012년 8월 20일 한국의 분노를 모르는 일본인이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내기도 해 큰 화제를 모았고요. 그리고 2014년 정기 위안부 수요 집회를 찾아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을 찾는 일본 유학생들과 선교사들을 3.1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탑골공원,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숭고한 희생이 서려있는 서대문 형무소의 견학을 데려가서요.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우리 땅 독도.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누구나 말을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설명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명백히 한국 땅이 맞다라고 외치는 이가 있습니다. 일명 독도 지킴이, S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서 뵙기도 했었는데 일본 측 자료, 우리 측 자료 다 대조해가면서 반박까지 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딱 그런 자료를 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우리 땅 독도를 일명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통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증거로 이 지도를 보시죠. 호사카 교수는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고지도들을 찾아냈고요. 이 고지도를 모아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를 출간하며 제목 세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제시. 2010년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 1877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대일본 전도 원본을 공개했는데요. 저게 재밌는 게 네. 일본도 자기가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만 있을 줄 알고 열람을 톡을 줬는데. 톡을 줬는데 여기서 그게 나온 거지. 아니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이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1995년 Y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할 당시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더 해서 내가 학생에게 알려주겠네. 한 학생의 질문에 그저 말문이 막힌 그. 그래, 한국에 계속 남아서 일제강점기의 문제와 독도를 제대로 연구해보자. 이후 2002년 처음으로 동아시아 학회에 독도 분쟁을 다룬 독도 문제의 미해결 문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이후 2009년엔 S대의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독도 영유권 분야 권위자가 된 호사카 교수. 2014년엔 독도와 동아시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홍조 근정 훈장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사랑한 대한민국인 집구. 저성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푸른 눈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페인 출신 루이스 마리아 우리베, 유의베 신부입니다. 지난 1976년 선교사로 한국에 온 뒤 경남 산청군에 있는 성심원의 주임 신부로 부임한 유의베 신부. 참고로 이곳은 150여 명의 한센인,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그는요, 인사 하나에도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한센 어르신을 만날 때면요,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게 기본이고요. 또 한센인의 부모를 대신해서 이곳 자녀들의 학교 행사 참여, 진로 상담 등 인생의 멘토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고인들의 염습, 입관, 장례 절차까지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일인데요. 안타까운 건 정작 유이베 신부는 이곳 사람들을 돌보느라 스페인에 계신 부모님의 임종을 아이고.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에휴. 아, 정말 고마운 분인데 근데 어쩌다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평생을 살게 되신 건가요? 독일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학살로 피로 물든 스페인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에서 태어난 유이베 신부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전쟁에 참상을 듣게 됐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의 6.25 전쟁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의 동질감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로 유이베 신부는 73, 무척 연로한 연세입니다. 또 2번이나 교통사고를 겪은 뒤 오른팔에는 마비 증세가, 게다가 손가락 감각도 거의 없을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런데 더 풍부하게 또 온 사람들에게 그런 나는 나누고 싶다. 작은 사슴 모양의 섬.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사람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 섬은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깃든 소록도입니다. 2005년 11월 어느 날 이곳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는 섬 전체를 큰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희들 전막을 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굽니다. 이 편지의 발신인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1950년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낯선 나라 한국의 한센인 마을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곤 소록도행을 택하게 됩니다. 그 뒤 무려 43년 동안
그녀들이 보탠 기적 같은 손길. 당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센병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진조차도 환자들과의 접촉을 꺼렸는데요. 하지만 마리안나와 마가렛은 달랐습니다. 맨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거나 자신의 손과 무릎에 환부를 올려 치료를 했고요. 또 약을 발랐습니다. 두 간호사의 모습은 살신성인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고요. 한편으론 한센병의 왜곡된 인식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녀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수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수녀가 아니라서 연금도 월급도 없었습니다. 아, 그 긴 세월 동안?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낌없이 퍼주고 또 퍼줬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하면 마가렛은 의사 아버지를 통해 약을 조달받았고요. 정말.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때면 소록도를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쳐서 소록도의 결핵병동, 목욕탕 등까지 세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4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20대 꽃다운 나이에서 어느덧 은발의 70대 할머니가 된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몸이 성치 않아서 짐이 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결국 조용히 고향 오스트리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 일부 주민들은 갑작스레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집에 두 분의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또 행동과 사랑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재단에서 두 분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인류의 자산으로 삼고자 노벨 평화상 추진을 위해 지금 현재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강민성 한국사 강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위 기사, 어떤 기사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위는 마리안느 간호사와 마가렛 간호사입니다. 이 기사를 1위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을 넘어서요. 인류의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인류애죠, 인류애. 100만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1위로 추천했습니다. 강민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네. 동화식으로 엮은 거고, 하나는 이제 좀 어른들이 볼 수 있게 너무 좋다. 에세이를 쓰신 거죠. 저희 책방에서 꼭 갖다 놓고 할게요. 네. 후리안 식구 추천 도서 이래가지고 해놓으란 말이에요.